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주 수업자료 복습 문제입니다. 건축법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축법 문제의 첫 번째 문제가 다중이용 건축물에서 물어봤습니다. 이 다중이용 건축물은 16층 이상이면 다중이용 건축물이죠. 그 다음에 바닥면 적게가 5,000제곱미터 이상이면 다중이용 건축물입니다. 근데 5,000제곱미터 이상의 다중이용 건축물은 종류가 6개. 종교, 집회장에 모여서 자 운수시설 버스 타고 관광 갔죠. 관광 가면 하룻밤 자고 와야 되죠. 관광 숙박시설 버스 타고 관광 가서 5,000원짜리 약 팔더라 이렇게 했나요? 종교 집회장에 모여서 버스 타고 관광 가서 5,000원짜리 약 팔더라. 이건 5,000제곱미터 이상이 됐을 때 다중이용 건축물 6가지고 16층 이상일 때는 종류 불문하고 무조건 다중이용 건축물 이렇게 처리됐던 거 1번 다중이용 건축물입니다. 2번은 부동산 중개사무소 공인중개사무소가 30제곱미터 미만이면 제1종 30 이상 500 미만이면 제2종 하고 되는 거 중개사무소는 30 미만이면 1종 30 이상 500 미만이면 2종 종류 확인하시고 3번은 특별시나 광역시에서 대형 건물입니다.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나 10분의 3 이상의 정치로 여기에 해당하거나 또 21층 이상 건물이 있죠. 이런 게 대형 건축물로서 특별시장 광역시장의 허가인데 공장이나 창고, 공창심은 특별시나 광역시에서 건물 크기 상관없이 무조건 구청장의 허가입니다. 그래서 공창심은 특별시나 광역시에서 구청장 하는 거 그걸 알고 봐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지문입니다. 4번은 뭐냐면 교주 위숙이죠. 위락설이나 숙박설입니다. 교육환경이나 주거환경을 고려할 때 자, 건축을 심의 거쳐서 허가를 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위락설, 숙박설이 교육환경이나 주거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더라. 그러면 허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 만약에 이게 시장 군수가 허가를 내주라는 게 이렇더라. 교주 위숙이더라. 그럴 때는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5번은 건축허가나 착공을 제한하는 기한은 2년입니다. 2년. 연장은 1년에서 1년. 허가나 착공을 제한하는 기한은 2년이고 연장은 1년에서 1년 이렇게 되어 있고요. 6번에 건축물의 대지는 자, 보행과 자동차 통행에 관한 도로에 접해야 되죠. 몇 미터 이상? 2m 이상 접해야 됩니다. 접하는 게 몇 미터 이상이요? 2m 이상 되는 거. 공개공지 공터로 확보하는데요. 대지 면적의 10% 이내로 확보합니다. 10%. 용적률 및 높이 기준에 1.2배를 완화합니다. 용적률 및 높이 기준에 1.2배 완화. 공개공지 확보 대상이었습니다. 자, 공개공지 확보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면적을 나타낼 때요. 각층 바닥걸이죠. 각층이나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구역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을 바닥 면적 그런다. 각층 보이면 여기 각층 보이면 뭐라고요? 각층 바닥 그럽니다. 각층이 안 보이면 건축 면적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연면적이라 하면 하나의 건축물의 바닥 면적을 모두 합해놓음으로써 지하층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연면적은. 그런데 용적률 산정시 연면적입니다. 뭐 산정할 때요? 용적. 용적률의 적자가 쌓을 적자죠. 지하층은 팠잖아요. 지하층 면적 제외, 지상의 주차장 제외, 피나는 정구역, 대피공간, 좋은 일 했으니까 인센티브. 그러면 연면적에는 지하층이 포함되나 용적률 계산 시 연면적에는 지하층 제외, 지상의 주차장, 피나는 정구역, 대피공간 제외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10번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4m마다 한 개 층이죠. 4m 11번 관광 휴게소로서 휴게소의 용도로서는 바닥 면적가 5,000제곱미터입니다. 다중이용 건축물이다. 이게 다중이 되려면요. 여기에 관광 휴게가 아니고 관광 숙박시설이면 다중이용 건축물이 됩니다. 근데 관광 휴게소는 준
다중이용 건축물입니다. 여기는 관광 숙박시설이야 다중이용 건축물이 된다는 거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입니다. 자,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이면 뭐죠? 고층 건축물. 자, 정답은 5가 되겠네요. 여기 조심할 게 거나 고층은 3고 하는 거 알아두시고요. 13번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는 건축법을 적용한다 안 한다?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고속국도법을 적용하지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고. 자, 14번 내력벽을 증설해서 증설까지 했는데 내력벽은 뭐였어요? 증설. 연면적이 늘어났죠? 여기까지는 대유선이었어요. 늘어나면 뭐가 돼요? 증축. 그래서 맞는 문장. 15번에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을 증설한 것은 증축이 아니라 대유선. 틀린 문장이 되고 있네요. 16번 특별시나 광역시에 소재하는 건축물의 용도 변경은요. 용도 변경은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 담당하는 게 아니고 누가 담당한다? 구청장이 용도 변경을 담당합니다. 누구요? 구청장. 17번 사전결정 신청했잖아요. 통지받으면 2년 내 착공 신고도 아니고 건축 허가 받는 것도 아니고 허가를 신청해야 됩니다. 허가를 신청. 하지 않으면 사전결정 효력이 상실된다. 그래서요. 2년 내 허가를 신청을 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사전결정 효력이 상실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사전에서 통지받고는 꼭 2년 내에 건축 허가를 신청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사전결정 효력이 뭐 된다? 상실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이제 우리 서울특별시 A구입니다. 연면적이 20만 제곱미터, 20만이 낚이지 말고 20만 제곱미터면 서울특별시장일 텐데 공장이나 창고가 나왔죠. 자, 공장이나 창고면 누구한테 가야 되죠? 구청장. 특별시장이 아니고. 시장 군수가 21층 이상의 공장 창고를 건축할 때는 승인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특별시나 광역시에서 공창심은 구청장의 권한이고 시군에서는 시장, 군수의 권한입니다. 도의사 승인은 받지 않습니다. 20번 교육환경이나 주거환경은 보호가치가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도의사가 지정 공부하는 구역에서 위락설, 숙박설은 도의사의 무엇을 받으세요? 사전 승인을 받으세요. 교주, 위숙. 부적합하면 심의에 따라서 허가를 거부할 수 있고 시장군수가 허가 내주기로 했으면 도의사의 사전 승인 이렇게 이중 통지를 받는 거 확인해 주시고. 자, 다시 허가권자는 위락설이나 숙박설이 교육환경이나 주거환경을 주변 환경을 교육환경, 주거환경 등 주변 환경을 감안할 때 교주, 위숙이죠. 이게 부적합합니다. 그러면 건축원의 심의에 거쳐서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맞는 문장. 그러니까 교주, 위숙은 이중 통제란 거죠. 먼저 허가권자가 이거 허가를 준 게 부적합하다 싶으면 허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건축원의 심의에 거쳐서. 아니면 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그럴 때 시정군수는 꼭 도의사의 사전 승인 결재를 받아야 하더라. 이렇게 알아두시고. 22번 허가권자는 건축하면부터 1년 내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자, 허가 취소는 1년이 아니고 2년입니다. 2년 미착수더라, 공사완료 불가능이더라, 경고공매로 소유권 상실하고 6개월 내 착수 불가능이면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이렇게 했어요. 23번 허가나 착공 제한기한은 2년이고 연장은 1년에서 1년이죠. 연장은 1년에서 1년. 자, 건축허가나 착공 제한기간 시험에서 잘 나옵니다. 제한기간은 2년, 연장은 1년에서 1년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용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아라 됐어요. 1번 건축을 이전한 것은 건축에 해당한다. 건축은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이렇게 됐잖아요. 그럼 보세요. 1번이 정답이죠. 옳은 거. 여기서 정답이 나오면 더 풀어요. 여기서 멈춰요. 멈추셔야 되죠. 다음 밑에 거 읽으면서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죠. 정확하게 답이 나옵니다. 나중에 여유가 생겨 와서 확인 작업만 한번 해보시면 돼요. 고층 건축물 쓰리고 층수가 30층 이상이
거나 이거 틀렸네. 높이가 120m. 3번 천재지변 제로 멸시되면 재축이죠. 그런데 연면적합계가 정정규모 이하죠. 늘리면 안 되죠. 동수, 층수, 높이도 정정규모 이하입니다. 천재지변은 멸실되고 제로 멸실되고 연면적이 늘어나면 증축이나 신축은 될 수 있습니다. 재축은 안 됩니다. 연면적합계 정정규모 이하, 동수, 층수, 높이 모두 정정규모 이하. 그러면 재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틀린 문장이고 여기도 틀렸고. 4번 건축물의 내력벽을 해체하여 같은 대지의 다른 지역입니다. 내력벽이면 주요 구조부입니다.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여 같은 대지에서 다른 위치로 옮기면 이전이 된다. 주요 구조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 다른 위치로 옮기죠. 주요 구조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5번 기존 건축이 있는 대지에 건축물의 내력벽을 증설하여 건축 면적을 늘리는 것. 자, 내력벽을 증설하면 증설 해체 대손이 되겠지만, 자, 늘리면 뭐가 돼요? 증축이 되는 거죠. 증축이. 그 다음에 여기 내력벽은 주요 구조부였다는 거야. 주요 구조부를 내력벽하고 썼네요. 내력벽이나 기둥, 바닥포, 지붕틀, 주계단을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 다른 위치로 옮겨야 이전이 되는 거죠. 정답은 몇 번? 1번. 아래 문장이 약간 까다로운 면이 있었지만 정답이 너무 쉬워서 가볍게 끝나는 문제. 이렇게 답이 끝나는 문제들은 너무 어렵게 쳐다보시면 안 되고 바로 명확하면 거기서 이렇게 1번 하고 끝내주셔야 된다는 거 아셨죠? 자, 이제 25번 작년 기출문제인데요. 갑은 A광역시 B구입니다. 자, 지금 위치가 A광역시고요. B구청이죠. B구에서 20층 건물입니다. 연면적합계 5만 제곱미터입니다. 21층 이상이고 10만 제곱미터 이상이야 A광역시장입니다. 그럼 여기 요 건물을 신축하려고 합니다. 건축법상 이완한 선으로 틀린 것은 1번. 예, B구청장의 허가가 맞죠. 21층 이상이나 10만 이상이면 A광역시장입니다. 여기는 20층이고 5만 제곱미터이기 때문에 21층 이상도 안 되고 10만도 안 됐으니까 구청장 거. 1번 맞는 문장. 2번은 갑이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해당 대지를 조정해서 높이 5m의 옹벽을 축조합니다.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 대지를 조정해서 높이 5m의 옹벽을 축조할 때는 자, 공작물 축조 신고하는 게 아니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신고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건축할 때 여기 옹벽 같은 것은 집을 지을 때 수반되는 행위라 자, 우리 건축허가를 받았으면 따로 공작물 축조 신고한다 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3번은 공사 시공자 건축 시공자 공사 시공자를 변경할 때는 구청에 신고 건축주 명의 변경이나 이렇게 건축 관계자 변경할 때 시공자 변경이 있으면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는 문장. 자, 그 다음에 4번 갑이 건축 허가를 받은 경우에 A광역시장은 지역계획상 필요하면 도시공사에서 필요하면 갑에 자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맞죠? 허가나 착공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5번 공사 감리자는 자 필요하다 인정하면 시공자에게 상세 시공도면 작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연면적합계 5,000제곱미터 이상이면 상세 시공도면 작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5만 제곱미터죠. 그러니까 5,000제곱미터 이상이니까 상세 시공도면 작성 옳은 문장입니다. 정답은 2번. 건축허가를 받았으면 공작물은 따로 또 허가받고 신고하는 게 아니라 공작물 축조 신고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처리되어 있습니다. 복습 문제 다시 풀면서 한번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